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림동동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림동동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영상을 일하면서 매일 들으면서 몇몇 공감 가는 사연이 있어서 저도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제목,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각오라도 하고 시작했으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얼마 전 택배기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19살 때부터 현장에서 상하차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장 관리자도 하다가 택배기사로 전향을 했고 벌써 기사로만 10년을 했네요. 물론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직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택배기사라는 직업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무시를 당하던 직업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사님들의 물량이 늘면서 물론 급여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힘들 때 물어보셨죠. 월급은 어느 정도 되냐고. 자랑은 아니지만 대기업 과장님, 부장님 월급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택배기사나 해볼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들 들으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제발 이쪽으로 발 들이시려면 배송 보조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돈 많이 번다고 또 구인 사이트에서 초보자 한영 500 이상 벌게 해준다고 그런 광고 보고 초보자도 그만큼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은 제발 버리세요. 지금 현직에 계신 기사님들도 다들 일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베테랑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시하고 뛰어들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한 달도 채 못하고 도망가는 분들 때문에 남은 기사님들 정말 개고생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택배 일을 하면서 워라밸을 챙기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일하시려면 돈을 작게 버시든지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거의 워커홀릭만큼 일을 하십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8시에서 10시에 퇴근하는 분들 대다수입니다. 이 직업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저희는 하는 만큼 벌어가는 직업입니다. 헛된 광고, 매스컴 보고 함부로 뛰어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들이시는 거는 정말 이 직업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네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를 보면서 일을 얼만큼 하는지 알고 얼만큼 고생하는지 알아서 그런지 택배 같이 해볼래? 라고 장난치면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그 경험담 적으셔서. 고민 사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택배기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소연이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택배기사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냥 돈 많이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바라보고 들어오면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충분히 이제 짜증날만 할 것 같아요. 택배기사 입장에서. 뭐냐 하면 이 택배 일이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참 신기하게도 뭐냐 하면 굉장히 일이 편하게 보여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나온 택배 일의 느낌은 뭔가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힘들긴 한데 그냥 저 정도는 나도 알 수 있겠다. 저 정도면 할 만한데? 약간 그런 느낌을 심어줘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택배를 어디서 알아보고 왔냐 물어보면 유튜브에서 택배기사분들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듣고 아니면 뭐 뉴스에서 택배기사 연봉 돈 많이 받는다는 얘기 듣고 아니면 인터넷 기사로
택배기사 이제 연봉 얼마다. 일 편하다. 이런 얘기 듣고, 뭐, 택배기사 이제 억대 연봉자들 많다. 보통 대부분 그런 얘기 듣고 들어와요. 뭐, 일이 힘들다. 이 자체가 힘든데 견딜만하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고, 그냥 뭐 유튜브 같은데, 이제 나오는 것들 보면,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아, 저 정도면 택배기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린동동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유튜브 영상이 좀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원래 택배 상하차 지역이나 택배 기사들 영상은요, 함부로 못 담아냅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택배 기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택배 기사들이 일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택배 기사 일을 해봤다면 택배의 어떤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을 못 담습니다. 왜 못 담냐 하면 택배 현장을 촬영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이 촬영을 해서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린딩동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 린딩동님. 제가 린딩동이네. 린동동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렀네. 여러분 보시면 택배기사 유튜버분도 있지만 정작 택배 안의 현장은 촬영을 안 해요. 출퇴근하는 거 뭐 잠깐 일하는 거 그건 보여주고 전체적인 과정을 못 담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택배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다 담아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담아내는 분들이 없어요. 택배기사분들 중에서 유튜버 있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가지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택배 일의 모든 모습을 다 못 담아내. 그러니까 촬영을 해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거죠. 촬영을 하면서 고객 정보가 노출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힘든 부분 안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택배 일하면서 그 이제 송장에 적힌 주소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돈 많이 번다는 또 택배 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CJ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CJ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일하는 건 보고 들어와요. 근데 CJ는 또 자리가 없고 나머지 회사를 가리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CJ만 있는 게 아니라 한진도 있고 롯데도 있고 이제 로젠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이렉트 CJ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CJ는 그게 있잖아요. 힐소터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뭐 택배기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CJ 좀 많이 부러워하는 거. 우리 제 방송 택배기사분들도 뭐 CJ 아닌 분들은 그 CJ 그 힐소터 방식을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까득이나 분류 작업에 있어서 이제 일이 좀 수월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아 CJ라고요. 아 근데 힐소터가 있어도 좀 힘든 건 사실이잖아.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일이 막 완전히 편해졌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이 택배 기사를 어떻게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들은 모르겠는데 돈만 보고 들어간다는 거지. 19이 아니라 10명 전부 다 돈만 보고 해, 돈. 이거 하면 월 최소 500원 번다고 하던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야. 이게 뭐냐면 아마 팩폭으로 제가 해드릴까요? 그래도 있잖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택배기사분들은 그래도 좋은 섹터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택배기사 해보신 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섹터원이 얼마나 택배 일을 하면서 노동강도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단가난 택배 물량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왜냐하면 택배기사분들이 택배 배송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발송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어떤 업체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아가지고 영업이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부수익도 받잖아요. 사실 그게 크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 보통 이제 일이 할만하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 섹터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좋은 데 있잖아요.
업무가 그나마 좀 나은데 아파트 단지에 있다거나 경사가 없다거나 좀 가벼운 물건이 많고 동선이 좀 편한데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낮고, 근데 모든 택배기사가 그런 좋은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택배기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좋은 자리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왜냐? 좋은 자리 이미 짬이 차신 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는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좋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 비켜줘요. 한번 알바기 들어가면 절대 안 비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입 택배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안 좋은 자리예요. 힘든 자리. 이거 아셔야 돼. 좋은 자리에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 좋은 자리에 한 자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일했던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겠지. 선수를 쳐놓겠죠. 그러면 지금 택배 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힘든 자리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훨씬 더 빡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 말대로 택배 일 하겠다 들어오면 워라벨 포기해야죠. 워라벨. 세상에 참 웃긴 게 그런가. 돈은 많이 벌면서 워라벨까지 바라면 이거 욕심 아니에요, 욕심? 차라리 뭐 돈이 좀 포기하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든 돈 많이 벌면서 일 적게 하는 건 굉장히 도둑놈 시보입니다. 도둑놈 시보. 어떤 직장이든 간에. 근데 저런 마인드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어. 택배 일하면 일찍 퇴근하고 뭘 500씩 벌어 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자리를 왜 본인한테 주겠습니까? 처음 들어와서 그런 자리 왜 줄까?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 자리가 몇 개 없는데 왜 처음 들어온 사람은 줄까요?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얼마 동안 택배기사 일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문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택배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많아. 좀 기다리고 처음부터 택배 기사라는 게 아니라 뭐 택배 보점, 그러니까 택배 기사 이제 조수 역할하는 거 있잖아요. 조수하면서 일당 버는 거 있죠. 기사분들 바쁠 때 조수하면 쓰잖아요. 일 도와주는 사람. 쓰면서 이제 일을 배우고, 그리고 물류창고 가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돈 좀 모으고 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들어가려고 그래. 다이렉트로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입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 나오잖아요. 자, 구인 사이트에서 초보자 아니면 500 이상, 이거 지입사기죠. 택배기사분들은 알죠? 이게 뭔지. 원래 같으면 택배를 제대로 하면, 내가 택배를 제대로 하려면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탑차를. 뭐 중고든 새 차든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입사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 줄게. 일 주는 대신에 차는 우리 거 사라, 이거예요. 대신에 차를 비싸게 주고 산다거나, 차가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는 건데 비싸게 이제 줘버리는 거죠. 막상 그리고 이제 일도 안 주고, 일을 주더라도 굉장히 힘든데 줘가지고 자기가 못 버텨가지고 그만두기 만든 다음에 차를 헐값에 매입하고. 화물차랑 좀 비슷합니다. 화물차랑.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 줄 테니까 차를 우리한테 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뭔가 절박하신 분들 여기 많이 낚여요. 직원도 많이 낚입니다. 이 지입사기. 그래서 이런 거는 거르셔야 돼요. 실제로도 많이 벌어집니다. 제 방송에 지입사기 당하신 분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 이거 많이 낚여요, 이거. 왜냐하면 빨리 택배기사 하고 싶거든. 근데 택배기사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 정식 기사를 채용하는 게 없어. 근데 뭐 알바몬이나 이제 워크넷 같은 보다 보니까 500 이상 벌게 해주고 여기 바로 택배기사 살 수 있다고 나오네. 빨간색 글씨로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전화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차는 저희가 차 있으니까 저희 쪽에 차를 구매하시고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차가 비싸요. 그리고 차가 멀쩡하지 않아. 이미 고장 날 대로 놔버렸어.
그래 놓고 이제 뭐 일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보내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거야. 이 택배 기사로 이제 내가 하러 들어왔는데 못하고 그만두면 택배 기사도, 그러니까 택배 기사, 택배 일하러 들어온 본인도 손해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손해예요. 서로가 손해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5891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택배 일하러 들어왔는데, 차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한 달에 한 대 그만둬 버리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차도 어차피 안 하니까 팔아먹어야 되는데 헐값을 또 판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손해야. 돈을 벌러 왔다가 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본인한테도 손해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그리고 택배 기사들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빵꾸를 내다 보니까 또 물량을 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물량 플러스 저 사람들이 그만두고 버리고 간 저 물량까지 서로 이제 엠빵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택배 기사도 문제가 뭐냐 하면 내일 다 끝나고 좀 도와줘 가야 돼. 아니 내일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버리고 간 저 지역 가가지고 물건을 또 받아와가지고 내가 소화해야 되는 거 플러스 더 해야 돼요. 물론 돈은 더 벌겠죠. 그 대신 몸은 죽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일하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8시, 10시까지 퇴근하는데 누가 한 명이 그만둬요. 우리 대리점에. 그러면 짜증부터 나겠죠. 아우 씨. 아, 좀 잘하나 싶었는데, 아, 그 사람 왜 그래? 그럼 대리점에 연락이 와요. 이번에 들어왔다 나 째고 그만뒀다. 연락 안 되네. 어. 일단 대리점 다시 와. 하고 난 다음에 임마 지금 그만두고 물량 이만큼 남았는데 이것 좀 몇 개씩 나눠서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이거 물량 소화하고 하면 8시나 10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 1시에 끝납니다. 1시나 2시. 예. 원래도 일찍 퇴근하는 게 아닌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예, 그 도망간 것까지 다 해줘야죠. 그러면 죽어납니다. 진짜 죽어나요. 그래서 아마 이 전화가 무서울 거야. 누가 택배기사 하나 들어왔다고 해도 아, 이 사람 그만두면 어떡하지? 갑자기 연락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대리점에서 안 나온다 하면 어떡하지? 특히 나이가 젊으면 불안불안해. 근데 그런 거 이게 뭐냐면 나이가 젊은 사람도 그만두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만둬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그만두는 게 아니야. 나이가 어린 친구도 그만두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만둬. 왜냐하면 이게 힘들거든. 이게 생각보다 뭐 몸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많이 걸어야 돼요. 이게 뭐 절임 배추나 뭐 쌀포대 같은 거 아니면 괜찮은데 이게 생각보다 하체가 탄탄해야 됩니다. 하체가 엄청 많이 걸어야 돼요. 보통 택배 기사분들 못해도 25,000원, 30,000원은 기본적으로 걸을 겁니다. 그 이상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체가 약하면 못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힘 센 것보다 하체나 지구력이 약하면 못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은 당연히 하체나 지구력이 약한 경우 많겠죠. 이게 힘이 세서 잘한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이 긴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덩치 크고 하면 몸만 크면 더 힘들어 이게. 정말로. 그리고 택배 기사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거드니까 운동화 있죠. 운동화 보통 한 달이면 버립니다. 한 달이면. 그래서 운동화 값으로 나가는 돈도 좀 나을 거예요. 매일같이 거드니까 또 싸구려 운동화 신으면 안 돼. 그러면 발 아프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쿠션이 좀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도 힘이지만 하체가 탄탄해야 돼요. 하체나. 기본적인 체력.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도 좀 큰맘 먹고 들어왔다가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그만둡니다. 그러면 전화 와가지고 대리점을 이제 전화 와가지고 다시 온나. 큰일 났다. 그 아저씨 오늘부터 못 나온다고 하네. 나와가지고 이 아저씨 물건 좀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씨, 아, 오늘 집 못 들어가겠네. 아, 차에서 자야 되나. 찜질방에 자야 되나. 이 생각하는 거죠. 예. 아무튼 택배기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게 돈을 괜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일을.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터넷상에 돈 버는 건, 돈 많이 번다는 건 절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어린 친구들, 돈을 많이 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택배기사분 리닝돈이 앞으로도 고생해주세요.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그리고 운동화는 좋은 거 신어요. 비싸더라도. 그래야 발목이나 발바닥이 안 나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호기심이 알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